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 중에서 세균 감염의 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2차 감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 그리고 2차 감염 중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균 감염에 대한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황색 포도상구균을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감염의 처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처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차 감염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2차 감염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가렵기 때문에 긁게 되죠. 긁게 됨으로써 세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첫 번째 선택지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게 되니까 피부 자체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쓸 때는 좋지만 끊게 되면 2차 감염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에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황당하게도 긁지 않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어요 라고 하시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긁지 않아야 됩니다. 긁으면 피부가 상처가 나죠. 그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손에, 발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다가 환부를 긁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들어가겠죠. 코 파다가 세균이 들어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세균 감염 자체는 점막 조직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 묻은 손으로 황처를 만지게 되면 세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정말 잘 생기거든요. 고추 만진 손으로 또 만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들이 갑자기 세균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긁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긁지 않게 하는 그런 보조 도구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싸개 같은 거를 해준다던가, 그죠? 치매 환자들이 쓰게 되는 그런 치매 장갑 같은 거, 권투 글러브 같은 생긴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싸주면서 긁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보호대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환부를 보호하는 것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막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나 코예요. 코 점막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모낭염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모낭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황색 포도상구균인데, 그로 인해서 제가 코를 자꾸 청소해 주라 그랬잖아요. 식염수로 세척을 코를 해주게 되면 코의 세균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빈도가, 기회 감염이 줄거든요. 똑같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도 코에 세균이 많이 살기 때문에 코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도 코를 자주 풀어주고 코를 세척해 줌으로써 코 점막의 세균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콧물이 나거나 코를 자꾸 파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콧물을 자꾸 씻어주거나 코가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부에 대한 적절한 드레싱과 소독 관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굉장히 가렵고 쓰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부 소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염수 드레싱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환부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물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물이 줄게 되면 세균들이 살 수 있는 영양물질들이 줄게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빈도 자체가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드레싱, 그리고 환부에 대한 세척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항생제 치료인데, 항생 연고나 항생제를 적절하게 타이밍에 잠깐 사용함으로써 세균 감염을 급속하게 다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균 감염의 특징적인 양상은 보통 이제 피부 열상 증후군, 그 다음에 농가진, 그리고 봉화직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열상 증후군 같은 경우는 피부가 벗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진물이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라던가 항생 연고를 발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가진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가 완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생 연고를 발라주고, 그리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진 자체는 이제 세균들이 군집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외용 조치, 즉 항생 연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이 안에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세균이 죽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 혈관을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항생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2차 감염이 된 경우는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주나 2주 정도 잠깐 쓰게 되면 피부 증상이 확 줄게 되거든요. 항생제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확산과 그의 심화를 막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감염이 된 경우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목실린계 같은 경우를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뭐 곰실린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걸 소아과에서 처방을 받거나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 자체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된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면 감염이 줄게 돼요. 그래서 예방적인 조치로서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항생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그런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 의약품으로 항생 연고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후시딘, 그죠? 후시딘산으로 되어 있는 후시딘이나 에스로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을 피부 부위에 2차 감염이 된 부위에 적절하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발라주게 되면 2차 감염의 증상 자체가 억제되거든요. 예방적인 조치로도 항생 연고는 사용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2차 감염이 된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포비돈 요오드 방법입니다. 포비돈 요오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포비돈을 구입하세요. 큰 통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입한 포비돈을 락앤락 같은 데다가 따르세요. 충분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따른 다음에 거즈를 사세요. 거즈. 약국 가면 거즈를 팔거든요. 이런 거즈를 사서 거즈를 얇게 핍니다. 거즈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8겹 같은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겹이나 2겹 정도로 펼칩니다. 이렇게 넓게. 그래서 락앤락에다 풍분히 따릅니다. 그러면 얘가 포비돈을 먹게 되거든요. 그거를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부위에 덮게 되는데, 덮기 전에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염수로 적절하게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균의 군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부위에 이 포비돈을 적신 거즈를 덮게 됩니다. 이렇게 넓게 해서 덮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마르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띄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의 군집도가 떨어지고 세균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같은 걸 하실 때는 간단하게 물로만 세척해 줘도 되거든요. 포비돈 자체는 피부에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얼굴 부위에 하셔도 되고 접히는 부위에 하셔도 되고 사타구니에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포비돈을 직접 환부에 쭉쭉쭉 바르시게 되면 좀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즈로 덮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사용한 거즈는 돌돌돌돌돌 말아서 버리셔야 돼요. 또 쓰지 마시고. 식염수로 이렇게 충분히 세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게 쭉 씻어주세요. 씻어준 다음에 약간 뒀다가 한 번 더 씻어주세요. 2번 정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리세요. 충분히. 이렇게 포비돈으로 환부를 덮으세요. 덮은 다음에 이 핀셋으로 이런 식으로 말아서 쓴 거즈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닦지 마시고 그냥 말아서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 거즈로, 포비돈에 적신 새 거즈로 이런 식으로 덮으세요. 이 상태에서 10분 동안 놔두세요. 10분 동안. 그리고 10분 후에 똑같이 제거해 주세요.
제거한 후에는 손을 대거나 닦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말리세요.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물로 세척하는 건 가능하고 바로 세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토피비염에 2차 감염이 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항생 조치를 쓰는 게 좋고, 가장 선호되는 건 포비돈 요오드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니실린계,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를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간단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2차 감염을 줄이게 되면 아토피비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